안녕하세요. 오디오평론가 코나입니다. 오늘 시간도 민지 씨와 함께하는 네. 음악여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 씨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네. 새해가 밝고 처음 뵙네요. 네. 제가 얼터너티브 락, 네. 예, 그 중에서도 시애틀을 근거지로 활동했던 락밴드들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민지 씨는 그 당시 음악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기획을 따르긴 했지만 지금 굉장히 미운 거 아시죠? 제가 원래 뭐 6, 7, 80년대 음악 이후로는 네. 잘 이렇게 자주 듣지는 않는다고 할까요? 네. 그리고 물론 유명한 곡들은 알고 있지만 그 이전의 음악들처럼 열정을 가지고 네. 몇 년 발매, 이 탄생 비화는 어떻고 이런 것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저도 뭐 많이는 모릅니다. 제가 네. 근데 저는 그 90년대 학교를 다니면서 그 그렇죠. 당시에 상당히 좀 많이 좀 경도돼 있었던 네. 적이 있었어요. 원래 이게 어렸을 때 1, 20대 들었던 음악이 평생 가는구나. 그건 그런 맞아요. 생각을 좀 네. 다시 해봤습니다. 저는 참 이 얼터너티브, 그 안에서도 그런지라는 네. 이 장르가 도대체 그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정말 궁금하게 만드는 네. 음악이고요. 또 저희가 그것을 끝으로 이제 락이 저물었다고도 하잖아요. 네. 딱 그 그렇죠. 기점으로. 활화선처럼 갑자기 확 타올랐다가 전성기가 얼마 못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확 사그라들고 다른 음악으로 이제 완전히 전이 되는, 네. 이전되는 그런 시기의 그런 음악들인데, 그리고 이제 얼터너티브 락, 뭐 그런지 락, 뭐 이런 언어로 표현되면서 한 묶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긴 하는데, 각각의 음악적인 색깔은 사실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네. 얼터너티브라는 장르는 굉장히 좀 광범위하고, 네. 사실 어떤 평론가는 이제 이게 음악적인 장르가 아니라 일종의 음악에 대한 태도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광범위한 하위 장르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뭐 80년대 딱 메탈까지만 이제 주로 들었으니까 내가 찾아서 듣는 90년대의 그런지 음악이 뭐였을까라고 생각하면 역시 이 팀밖에는 없어서 네. 저는 이 팀을 꼭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이 팀 때문에 그 시애틀에 직접 가서 생가도 방문을 하고 네, 그 밴드 투어를 하고 왔었는데요. 몇 년 전에 네. 바로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너바나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거의 락스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네. 아이콘, 마지막 아이콘이죠. 그렇죠. 네, 커트 코베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커트 코베인이 일단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태어나서 유년기를 보내는 동안은 굉장히 사랑받으면서 컸습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극진하게 키웠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특유의 금발 그리고 그 사슴 같은 담청색 눈 그 색깔이 태어날 때부터 태생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뻤냐면 그 병원에서 간호사들 사이에 이슈가 될 정도로 예뻤다고 하는데요. 커트가 이제 가진 음악성은 가족에게서 물려받은 것이고요. 특히나 외가 쪽이 음악에 능통하신 분들이 많았고 어떻게 보면 커트가 가진 그 불안이나 우울 또한 가족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족 이력을 보면요. 자살을 시도했거나 자살을 했거나 하는 그 경우가 적지는 않았습니다. 9살에 이제 큰 사건이 터지죠.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그때부터 아이가 급격히 이제 그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그 불안한 성격에. 그러면서 이제 비행 청소년으로 커가는 거죠. 어느 뮤지션보다 이른 나이에 마약을 접했어요. 정말 어릴 때 일찍 접해서 채 15살도 안 됐는데 본인 자체가 늘 자살을 아무렇지도 않게 언급할 만큼 상당히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럼에도 어릴 때부터 접했던 그런 음악적인 그 섬세함이나 재능으로 인해서 상황을 좀 견뎌냈던 것 같은데 커트는 어릴 때 비틀즈를 비롯해서 정말 다양한 음악을 접하면서 컸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비행 청소년 시기에 펑크라는 장르의 음악을 듣게 되는 거죠. 그걸 딱 듣고 이거야 내가 해야 되는 건 이라고 그 커트 코베인 평전이라는 책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 구절이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음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뭐 온갖 잡일을 했다고 하죠. 이제 학교도 졸업을 못했고 하니까 잡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한 돈을 모으고 모아서 데모 녹음을 하기 위해 돈을 모아서 시애틀로 갑니다. 시애틀의 스튜디오에 가는데요. 그 스튜디오가 마침 사운드 가든이 녹음했던 장소였어요. 아,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자기도 이제 그렇게 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녹음을 해서 상당히 많은 레이블에 손편지를 직접 동봉해서 보냈다고 하죠. 엄청난 정성이네요. 네. 네. 마침 뭐 메이저는 아니지만 마이너였던 서브팝에서 이제 관심을 보여서 1집 블리츠를 발매하게 되는 건데요. 뭐 오늘 앨범 자켓을 보시면 어떤 곡인지 가늠이 되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1집에 있는 러브버즈라는 곡을 사실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예전에 쇼킹블루가 한국에서 네. 그 비너스라는 네. 댄스곡으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네. 커트가 이 곡을 딱 처음 듣고 아 내가 이거를 좀 펑크하게 바꿔서 연주할 수 있다라는 아마 어떤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집 블리츠에서는 러브버즈를 추천을 드리고요. 드럼 멤버 교체가 몇 번이 있었는데 블리츠 발매 이후에 데이브 그롤이 들어와서 메이저 레이블에서 관심을 보이고 91년에 이 전설적인 네버마인드를 발매하게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Smells Like Teen Spirit 같이 한번 들어보실게요. 벌써부터 반항심에 차오르는 네. 곡이었습니다. 네. 들을 때마다.
네, 이쯤에서 오늘 저희가 들려드리는 시스템, 하드웨어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스피커는 바우스 앤 윌킨스의 801 디퍼, 800 다이아몬드 디퍼 시리즈의 최상급이죠. 저희가 뭐 다른 음악 프로그램 이전에도 많이 소개했던 스피커고요. 그 다음에 이 스피커를 드라이빙하는 시스템은 클라스의 델타 프리와 그냥 델타 모노 파워앰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LP니까 당연히 턴테이블이 필요하겠죠. 턴테이블은 데논에서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좀 중급 턴테이블을 내놨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민지 씨도 리뷰를 한번 했었죠. 네, 제가 리뷰하고요.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셔서 저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역시 데논, 역시 이름값 하는 브랜드다. 네. 데논의 DP3000N이라는 모델입니다. 이게 옛날에 DP3000이라는 모델이 아주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현대적으로 좀 계승했습니다. 전반적인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뭐 내부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 다시 재설계해서 내놨는데 한 번 구입할 때 처음에 제대로 된 이런 거를 구입해서 오래 사용하면 그게 남는 장사다. 그건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코나님도 저도 턴을 뭐 2-3개씩 운용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좋은 DD 턴이 하나 있으면 손이 거기에만 가요. 제일 편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에 다이렉트 드라이브 턴테이블이 굉장히 그렇죠? 끌려가지고 호시탐탐 진행시켜. 네, 하여튼 이 턴테이블로 저희가 시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민지 씨, 그러면 다음 소개하실 곡은 뭐가 있을까요? 다음 곡도 이제 너바나 곡인데요. 먼저 들었던 이 Smells Like Teen Spirit에 대한 탄생 비화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코나님? 네. 그 벽에 데이브 그롤 여자친구가 낙서한 걸 보고 곡을 썼다고 하죠. 이 틴 스피릿이 데오드란트 제품 이름인데 커트 코베인 본인은 정작 몰랐다고 하네요.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구입 가능합니다. 틴 스피릿. 네, 그렇게 해서 요거를 발매하고 정말 무서울 정도의 인기를 이제 얻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가 이 앨범 소개할 때 항상 얘기하죠. 마이클 잭슨을 빌보드 차트에서 내린 그 앨범이다. 그렇죠. 데인저러스 앨범을 끌어내린 그리고 1위를 차지한 앨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팬이라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커트 코베인은 유명세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늘상 얘기했었는데요. 그래서 3집 앨범을 제작할 때 초심으로 돌아가서 오리지널 그런지 사운드를 들려주겠다 해서 이제 인 유테로 자궁 속으로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뜻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그런지 사운드 같은 앨범이 아니었나 합니다. 그리고 앨범 자켓도 상당히 귀괴하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보니까 뭐 유서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나중에 다 밝혀지고 막 그러는데 보면은 뭐 닐영, 프레디 머큐리 뭐 이런 선배 음악가들에 대한 막 존경과 자신은 뭐 그렇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회한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팬들의 인기에 부합하면서 이렇게 활동하지 못하겠다는 막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 상당히 뭐 영향 받았다 하는 사람들 중에 닐영, 특히나 닐영, 헤이헤이 마이, 마이 그 앨범을 그 곡을 저는 이게 너바나 때문에 나중에 좀 많이 듣게 됐어요. 그 유서에 그 헤이헤이 마이마이의 가사 그 구절을 써놓고 이제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 천천히 불타오르는 것보다 한 번에 화르륵 불타는 게 너무나 멋있는 말이긴 한데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위험한 말이죠. 이후에 닐령은 이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하네요. 그런 뜻으로 쓴 곡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죽기 94년에 죽기 직전에 발매한 그 유테로 앨범에서 그나마 커트 코베인이 원했던 사운드를 들려줬던 게 아닌가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앨범에서는 레이품이라는 곡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정말 울부짖잖아요. 그렇죠. 추천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선곡한 곡은요. 언플러그드 앨범이에요. 제가 오늘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기념비적인 커트 코베인 하면 상징적인 앨범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팬들에게는. 그 생전의 마지막
그 공연 실황을 담은 거여서 특히나 의미가 있는 앨범이고요. MTV에서 언플러그드 공연 초청을 받아서 그 공연을 한 실황이 에릭 클랩튼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MTV 네. 사상 손가락 3개 안에 꼽는 언플러그드 공연이다 네. 라고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활활 불타오른 커트 코베인처럼 그 커트 코베인의 마지막 불타오름이죠. Where did you sleep last night? 실황의 마지막 순번곡이죠. 네. 그래서 항상 이 곡을 들으면 이게 커트 코베인의 마지막이었다라는 이 생각을 하면서 항상 듣는데요. 너바나라는 밴드가 90년대에 주로 이제 앨범을 냈었어서 LP를 리이슈로 사는 거는 저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네. 어차피 오리지널 판본이 소량이어서 귀하기도 하고요. 지금 저희가 미리 들었잖아요. 네. 미리도 듣고 지금도 듣고 했는데 음질이 상당히 나쁘지 않았어요. 네. 가격도 참 착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지만 MTV 언플러그드 LP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곡 듣고 오실게요. My girl, don't lie to me. Tell me when did you sleep last night? In the pines, where the sun don't ever shine, I would shiver the whole night through. My girl, where will you go? I'm going where the cold wind blows. In the pines, where the sun don't ever shine, I would shiver the whole night through. Her husband was a hard-working man, just about a mile from here. His head was found in a driving wheel, but his body never was found. My girl, don't lie to me. Tell me when did you sleep last night? In the pines, where the sun don't ever shine, I would shiver the whole night through. 네, 잘 들으셨죠? 제가 뭐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지만 네. 또 거대한 두 팀이 기다리고 있네요. 네. 그러면 코나님이 그런지를 하자고 이제 아, 네. 저에게 조르셨으니까 네. 저에게 이 훌륭한 밴드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밴드 소개에 앞서서 이게 그 당시에 뭐 시대 상황,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 이게 팝 음악들 이런 게 엄청 융성했었고, 그 락 음악 중에서는 헤비메탈이나 막 글램락, 뭐 그렇죠. LA 메탈 막 이런 것들, 이런 음악들이 굉장히 융성했던 시절에서 딱 그게 좀 이쪽으로 넘어가던 시절이거든요. 네. 네, 이제 얼터네티브가 갑자기 이제 나오는, 네. 그러니까 그 약간 좀 사생아 같은 약간 그런 음악이었어요. 그렇죠. 음악적 장르라는 표현도 약간 애매모호하고, 사실 얼터네티브 락이나 네. 예, 이런 표현들이. 근데 그때 시대 상황이 보면은 뭐 신자유주의, 뭐 레이건이나 대처 수상 뭐 이런 네. 신자유주의 이런 것 들고 작은 정부, 예, 거기에다가 이제 근데 복지 같은 것도 줄어들고, 네. 예, 뭐 이런 정책 때문에
당시에 이제 오히려 젊은 그 1, 20대들은 상당히 좀 우울하고 열패감과 네. 뭐 패배감 이런 거에 좀 시달리지 않았나. 뭐 마이클 잭슨도 그렇고 메탈도 그렇고요. 너무 상업적으로 가고 있지 않았나. 아, 네. 그래서 아마 음악의 진짜 순수성, 네. 조금은 모자라 보이지만 네. 순수하게 막 절규하는 그런 음악이 네. 리스너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게 아닌가 또 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중에서 이제 그런지 쪽, 미국 쪽 시애틀을 근거지로 하는 게 그런지 록은 뭐 굉장히 많은 밴드들이 있죠. 밴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게 4대 청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앞서 소개한 윈지 씨가 소개한 너바나, 그다음에 너바나랑 펄잼, 네, 펄잼. 앨리스 인 체인스, 그다음에 사운드 가든 네, 이 정도를 치죠. 저, 저는 앨리스 인 체인스를 상당히 좋아했어요. 네, 앨리스 인 체인스는 제가 보면은 이전 세대에서 가장 닮은 밴드를 찾는다면 블랙 사바스 같은 오, 네. 굉장히 육중한 네. 리듬 파트와 그리고 좀 약간 굉장히 좀 우울하면서 저는 처음 앨리스 인 체인스를 들었을 때는 메탈이 사실은 조금 연상되기도 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그런지까지 갈 수 있나? 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사운드가 일단 너무 빵빵해요. 네. 실제로 이 주축이 되는 이게 보컬 레인 스테일리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게 앨리스 체인스 하기 전에 네. 밴드를 했었는데 다른 밴드를 했었는데 그때는 약간 머틀리 크루 같은 글램락 네. 예, 그런 막 얼굴을 뭐 화장하고 막 이렇게 아, 정말요? 그런 사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드럼을 쳤다고 해요. 네. 근데 드럼 치는 걸 이제 밴드 메이트가 보고 야 그따위 실력으로 드럼을 네가 드러머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 난 보컬을 해야겠다. 그래서 바로 마이크를 집어 들고 보컬 연습에 들어가면서 이제 보컬리스트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됐다고 네. 합니다. 아주 훌륭한 결단입니다. 예, 정말 그 친구한테 조언해준 네. 친구한테 고마워해야 될 것 뭐 같아요. 보내줘야겠네요. 예. 근데 이 페이스리프트에 수록된 곡들 뭐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네. 저는 Man in the Box 아, 상자 속의 네, 남자. 남자. 뭐 예, 제목은 되게 좀 우스꽝스러운데 실제 첫 음이 딱 터지면은 이게 리프와 육중한 리프와 네. 이 보컬 레인 스테일리 보컬도 정말 크리스 코넬과 함께 이 얼터네티브 락 그런지 밴드 중에서는 최고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네. 동의합니다. 커트 코베인은 좀 뭔가 알 수 없는 여림이 있다면 네. 앨리스 인 체인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남성미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정말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맨 인 더 박스 들어보시죠.
네, 잘 들으셨나요? 예. 이 다음에 이제 소개할 건 이제 댐의 마지막 곡입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이게 사운드 가든의 앨범인데 슈퍼 언노운. 커버도 정말 멋있고, 네. 저는 사실 민지 씨가 소개했던 너바나도 좋아했지만 너바나보다 사운드 가든을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등장했죠. 예, 예. 네. 그 초반에는 별로 이렇게 크게 뭐 주목을 받던 밴드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초반에는 얼터내티브 락 뭐 이런 언어 단어 자체가, 예, 그런 장르 없었죠. 뭐 스타일 이런 거에 대한 단어 뭐 네.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규정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에 음악을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얼터내티브 락이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서 네. 엄청나게 인기를 얻죠. 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크리스 코넬. 크리스 코넬은 노래를 정말 그냥 잘 부릅니다. 막달지게. 레인 스테일리는 음색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네. 막 그런 면이 있는데 크리스 코넬은 정말 기술적으로 정말 뛰어난. 예. 네. 뭐 로니 제임스 디오나 뭐 엑슬 로즈도 그렇죠. 정말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그 보컬이고요. 네. 그 누군가 익스트림의 누노 베테컨트인가 뭐 이 사람은 그냥 전화번호만 얘기를 해도 노래가 된다. 아, 뭐, 와, 뭐 이런 천사의 소리.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정말 노래를 잘하고요. 음. 그리고 사운드 가든은 뭐 오묘하게 그 이전 세대의 뭐 클래식 락이라든가 뭐 이런 걸 기반으로 하는데 상당히 좀 오묘한 음악을 네. 많이 구사해서 뭐라고 한 단어로 규정짓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뭐 음악성도 그렇지만 코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컬이 예. 저는 그 사운드 가든 곡을 들을 땐요 그 뭐 많은 곡들을 알진 못하지만 딱 듣고 첫 소절에 이미 끝나버리더라고요. 아, 네. 정말 요즘 하는 말로 찢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네. 이거 선곡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아우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걸 801로 듣게 될 줄이야. 네, 저도 상당히 좀 궁금한데요. 네. 좀 몽환적이고 막 이런 마치 꿈꿨던 것들을 막 표현을 하려는 크리스 코넬이 작곡을 했는데 15분 만에 네. 작곡을 끝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블랙홀 선 이게 뭐 검은 구멍의 네, 태양 뭐 그렇죠. 이렇게 뭐 좀 애매모호한 단어잖아요. 이게 뭐 원래 의미는 뭐 검은 총구 뭐 이런 의미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뮤직비디오 보면은 실제로 또 블랙홀이 태양을 삼키는 것 같은 약간 막 그런 이미지들이 뭐 나와요. 연상되나요? 상당히 사이키델릭한 그런 곡입니다. 한번 저도 오랜만에 네. 좀 최근에 이거 준비하면서 들었는데 오랜만에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In my eyes, in this pose, in disguises no one knows, as the face lies the snake, in the sun in my disgrace, boiling heat, summer stench, 'neath the black the sky looks dead, call my name through the cream, and I'll hear you scream again. Black hole sun, won't you come, wash away the rain. Black hole sun, won't you come, won't you come, won't you come. Stood around, cold and damp, still the warm wind, tired friend. Times are gone for honest men, sometimes far too long for snakes. In my shoes, walking sleep, in my youth I pray to keep heaven send hell away. No one seems like you anymore. Black hole sun, won't you come, wash away the rain.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얼터네티브 락, 그 중에서 미국 시애틀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지 락 좀 밴드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시애틀이 그렇게 날씨가 좋은 동네가 아니라 그렇죠. 자주 우중충하거나 네, 알 수 없는 음울함이 있는 동네예요, 맞아요. 시애틀이. 예. 네. 그래서 아마 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상호 작용이 돼서 네. 이런 음악이 탄생하지 않았나. 음.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나오진 않을 것 같은 아, 그런 네, 그렇죠. 이게 음악입니다. 90년대 잠깐 태어나가지고 전성기 한 10년 정도 갔나요? 네. 예, 그 정도 하고 약간 메인스트림에서는 내려온 예, 그렇죠. 그런 좀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영향력만큼은 지금도 그 후대에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예, 사실 그 포스트 뭐 얼터네티브 해가지고 뭐 다른 밴드도 많이 나왔고요. 그렇죠. 예, 지금 오늘 저희가 언급한 밴드가 이후에 등장하는 뭐 너무 유명한 그런 락 밴드들한테 예, 영향을 안 미쳤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 번쯤은 조금 저도 오늘을 계기로 그렇게 하겠지만 열린 마음으로 네. 더 찾아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민지 씨와 하는 음악 여행 얼터네티브 락 특집을 진행해 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음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